인간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면과 마주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무의식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내면의 어둠이 위협이 아니라 스승인 이유와 어둠에 맞서는 것이 우리 개인의 진화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6개의 챕터를 통해 어둠에 맞서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의 조용한 부름에서 억압된 자아의 해부학까지, 가면과 집단 그림자에서 의식적 통합의 힘까지,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의 영적 변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의식적 여정까지, 이 모든 것을 다룹니다. 칼 융의 사례 연구, 은유, 그리고 심층적인 심리학 분석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영적 진화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내면의 변화 여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마음 챙김 수행을 더욱 심화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모두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이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융기 평생에 걸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부분, 숨기고 싶은 감정, 인정하기 싫은 욕망들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림자는 조용히 부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삭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떠오르는 불편한 생각,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알 수 없는 분노, 거울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이유, 모를 불편함,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부름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운 모든 것,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모든 것, 부모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한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라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참고, 욕망을 억누르고, 슬픔을 숨깁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의식의 표면 아래에는 억눌린 모든 감정과 욕구가 그림자가 되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자신도 놀랄 만큼 잔인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바로 그 순간이 그림자가 우리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순간들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림자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자신 안에서 발견한 어둠에 놀라고 당황하고 다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림자를 계속 억누르면 그것은 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불안장애로, 중독으로 또는 타인에 대한 투사로 나타납니다. 그림자의 부름을 듣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부인해온 자신의 일부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우리의 전체 자에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의식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림자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융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체적이고 통합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기쁘면 웃습니다.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특정한 감정과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욕심을 부리면 나쁜 아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슬픔을 표현하면 약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전략으로서 이러한 감정과 특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억압된 부분들이 모여서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희생한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열정도 있습니다. 이기심도 있지만 자기 보호의 건강한 본능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지만 깊이 느끼는 능력도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단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황금도 포함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 중에는 실제로 우리의 창의성, 활력, 진정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항상 겸손하라고 가르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교만이고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축소하고 칭찬을 받으면 불편해하고 주목받는 것을 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림자가 되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억압된 욕구는 결국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고 자신보다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미묘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감정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성의 문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 욕구를 억압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인정의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을 때 그것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이 욕구를 의식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신감과 자기 표현으로 통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부인함으로써 그것은 질투와 적대감이라는 그림자의 형태로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억압된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형성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융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자아, 즉 페르소나와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쓰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특정한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가면이 바로 우리라고 믿게 되고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면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완벽한 어머니의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피곤함과 좌절감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의심을 감춥니다. 친절한 이웃의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분노와 경계를 억누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는 점점 커지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그것을 억누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융은 이러한 억압이 결국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를 계속 부인할 때 그 부인된 부분은 증상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만성적인 피로, 반복되는 악몽, 강박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억압된 그림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림자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의식되기를 원합니다.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더 시끄럽게, 더 파괴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억압된 자아를 해부한다는 것은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층층이 쌓인 방어 기제와 합리화를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작업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압된 자아를 의식화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진정성 있어지고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융은 집단 그림자의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억압하듯이 사회와 문화도 집단적으로 특정한 특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억압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건들의 원인이 됩니다. 융은 나치즘의 부상을 집단 그림자의 폭발로 보았습니다. 독일 사회가 오랫동안 억압해온 공격성, 비이성, 야만성이 집단적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고유한 집단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유교 전통은 조화, 예의, 체면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특정한 것들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분노의 직접적인 표현, 개인의 욕구,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조화롭게 살아가지만 내면에는 표현되지 못한 분노와 좌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가정폭력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또는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집단 그림자는 또한 투사를 통해 작동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억압한 특성들을 다른 집단에게 투사합니다. 외국인에게, 다른 계층에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서 본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융은 이것이 전쟁과 집단 간 갈등의 심리적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타자에게 투사하고 그들을 악마화합니다. 가면과 집단 그림자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은 집단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집단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우리는 종종 집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에 적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것은 애국심으로 칭송받습니다. 경쟁에서 상대를 짓밟는 것은 야망과 승리의 의지로 칭찬받습니다. 이렇게 집단 그림자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어둠을 정당화합니다. 융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의 의식화라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고 통합할 때 집단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심리적 작업이 사회적, 심지어 정치적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치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의식할 때 우리는 타자를 덜 투사하고 더 연민을 가지고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에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융은 이것이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화가 나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느끼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힐 때 이것은 종종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이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강한 반응은 정말 상황에 비례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촉발된 것인가? 두 번째 단계는 투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특성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압된 분노를 갑자기 모두에게 쏟아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한 환경에서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치료 관계 안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탐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지도 맹목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림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가치 있는 특성들입니다. 억압된 분노 뒤에는 정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압된 이기심 뒤에는 자기 보호의 건강한 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압된 자랑스러움 뒤에는 정당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기말한 그림자 속에 황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5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명상과 비슷하지만 더 구조화된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당신의 그림자를 상상 속에서 인격화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의식적 통합의 힘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더 의식적이고 선택적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을 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둠을 인정했기 때문에 타인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더 진정성 있어집니다.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넷째,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억압하는 데 사용되던 막대한 심리적 에너지가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더 창의적이 됩니다. 그림자 속에는 종종 억압된 창의성과 활력이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고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취약성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융은 진정한 용기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또한 깊은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는 판단을 연민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도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또한 더 전체적이 됩니다. 윤기말한 개성화의 과정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면,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전체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모순을 포함하는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강하고 약하고 사랑스럽고 미운, 지혜롭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씨름하고 후퇴하고 다시 나아갑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조금씩 더 의식적이 되고 조금씩 더 통합됩니다. 융은 이것을 나선형 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지만 매번 더 깊은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합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평화롭습니다. 내면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자유롭습니다. 억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진정성 있습니다. 가면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사랑받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어렵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영웅의 여정입니다. 융은 신화와 전설 속 영웅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심리적 여정의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웅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괴물과 싸우고 시련을 겪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물을 얻고 변화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여정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익숙한 세계를 떠나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림자라는 괴물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억압된 감정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의 옛 자아, 억압과 부인 위에 세워진 자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 더 진정하고 전체적인 자아가 탄생합니다. 이 새로운 자아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함을 포용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인간적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융은 그것을 셀프, 즉 진정한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셀프는 우리의 전체성, 우리의 모든 가능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자아보다 크고 페르소나보다 깊고 의식보다 넓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모든 반대들을 통합합니다. 셀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작업은 이 목표로 가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는 빛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 의식적 여정은 또한 치유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억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각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 자신을 나눕니다. 이 내면의 분열이 고통의 원천입니다. 융은 신경증을 영혼의 분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 분열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조각들을 되찾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로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러한 통합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 빛과 어둠의 균형. 태극기의 중심에 있는 태극 문양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빛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립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융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도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양의 빛과 선만을 추구하면서 어둠과 악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양극을 모두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또한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윤군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보다 의미를 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는 표면적인 성공이나 즐거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이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과 마주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이와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연민 어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고 진정성 있게 세상과 관계 맺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작업을 통해 변화될 때 우리는 더 나은 부모가 되고 더 나은 파트너가 되고 더 나은 친구가 되고 더 나은 시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타인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그래서 타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윤군 개성화가 이기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타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세상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의식할 때 우리는 집단 그림자에 기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는 평화를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심리적 작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그림자씩.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림자의 조용한 부름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억압된 자아를 이해하고 가면과 집단 그림자를 탐구하고 의식적 통합의 힘을 발견하고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의 영적 변화를 목격하고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의식적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그림자는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단계에 있든지 그것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항상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씨앗은 땅속, 어둠에서 싹을 틔우고 나비는 번데기의 어둠 속에서 형성되고 새로운 생명은 자궁의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을 치유와 전체성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저희 채널은 계속해서 칼 융의 심리학과 내면의 여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의 개성화 여정에 도움이 될 새로운 통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포용하세요. 그것과 대화하세요. 그것에게서 배우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만의 시간에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빛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여정에 용기가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셀프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용감한 여정을 걷고 있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